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조선의 한 항일 운동가와 중국 명문가 출신의 한 여인이 사랑에 빠집니다. 남자 이름은 김찬, 그리고 여자 이름은 도계손. 이 두 사람은 부부로서 항일 운동을 함께하고 끝내 죽음까지도 동행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낯선 이름인 김찬과 도계손, 이 항일투사 부부의 삶을 담은 책인 사랑할 때와 죽을 때가 최근 출간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의 저자인 경향신문 원희복 기자를 만납니다. 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원희복입니다. 네, 자 항일운동가 김찬, 사실 낯선 이름인데요. 어떤 분이었습니까? 최근에 그 영화 암살이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이게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입니다. 예. 그때 이제 이 책의 주인공 김찬이 그 혁명적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운동가로서 그 항일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보니까 45일간 일제 경찰의 고문을 견디면서 자백을 하지 않았던 유일한 항일 운동가였다. 이런 기록도 있더군요. 그 당시에 재미있는 게 그 일제 경찰들이 사상범을 이렇게 잡고 취조했던 수기를 이렇게 남겼어요. 예. 그 내용에 보면 이 김찬이 45일 동안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있죠.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대목이 있는데, 예. 굉장히 그 잔혹한 일제 고문을 45일 동안 그 견뎠다는 거는 대단한 사람이죠. 예. 어떤 대단히 의지적인 인물이었고. 그렇죠. 자, 말씀하신 1930년대,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대공황 시기를 거치면서 그 조선인 항일 운동가들도 중국에서 상당수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이러한 배경 가운데 김찬 역시 그 중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도계소년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명문가 출신이고, 또 중국 최고의 명문이 북경대학 이과계열 최초의 여학생이었다면서요. 그 도계손의 집안이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그 변호사였는데, 그 네. 청조 말기에 그 청조 개화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갔을 정도였고, 그 구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국 최초의 뇌신경학자, 최초의 여성 의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이과 계열로 주로 갔고, 그 도계선의 경우에는 1929년도에 그 베이징대 최초의 그 이과계 여학생이었는데, 베이징대에서 그 여학생 입학이 허가가 된 게 1920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9년 만에 여성의 입학이 허가되고 9년 만에 이과계열 최초의 여학생으로 들어갔죠. 예. 근데 어떻게 이러한 여성이 그 나라를 잃은 조선인 항일 운동과 사랑에 빠졌을까요? 처음에 그 여학생으로 만나갖고 같은 공청단 활동을 하다가 애정을 느꼈겠죠. 예.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김찬은 조선에 들어와서 항일 투쟁을 했고, 도계손은 그 북경대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중국 독립을 위해서 항일 투쟁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그 오히려 이제 그 사랑과 혁명도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 정치 상황이 아마 또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또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어떠한 단순한 남녀 간 사랑을 뛰어넘어서 동지애적인 그렇죠. 사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항일 운동을 하다가 죽음도 함께 했다면서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중국에서 쭉 독립운동을 항일 투쟁을 같이 하다가 연안에 가게 되죠. 그 당시에 1937년, 8년 요 당시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장정을 마치고 이제 연안에 집결을 해 있었거든요. 예. 그 연안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중국 혁명의 이상향 같은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 연안에서 공부를 하다가 연안 정풍운동이 불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정풍운동, 연안에서 대대적인 정풍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검거가 일제 간첩이라는 제목으로 검거가 돼서 처형이 되게 되죠. 근데 당시 이제 일제 간첩이라는 그 누명을 썼던 거였나요, 그러면? 그렇죠. 당시 이제 이 중국인 안에 도계선의 경우는 중국 명문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살려주겠다는 제안도 거부하고. 그렇죠. 죽음을 맞이했다면서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김찬과 도계선의 경우에는 검거를 하고 1년 3개월 동안이나 끌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끈 경우가 없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도계선의 집안이 워낙 그 중국에서 알아주는 명문가 집안이었다가 또 그 중국 공산당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컸고,
그러면 조선인 남편인 김찬을 부인해라, 이혼을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중국 공산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 그걸 거부하고 죽음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도계선이라는 여성도 대단한 여성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부부 평전을 쓴 것입니다. 예. 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참 치열하고 처절한 삶이자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네. 자, 네. 취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그 현대사와 관련된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기사를 쓸 때면은 이제 그 뭐 저는 뭐 염을 해보지 않았지만 염장이들이라는 게 마지막 그 시신을 이렇게 정돈을 해놓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 현대사와 관련된 그런 그 기사를 쓸 때는 그런 역사의 염장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심정이었다고 뭐 그냥 얘기한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사랑할 때와 죽을 때 또 이 책을 통해 김찬, 독일선 무부의 항일 또 투쟁이 알려지게 됐네요. 자, 이 외에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집단으로 망각하고 있는 또 항일 운동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많죠. 뭐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뭐 유럽 그다음에 남미까지 그 당시에 그 우리 항일 운동가 이름도 없이 사라진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사실 그 니메일제 아리랑에 나오는 그 장지락도 우리가 몰랐던 인물이거든요. 그 뒤늦게 그 아리랑이 그 국내에 알려지면서 장지락이라는 인물이 있었구나. 뻔히 이런 사실과 문헌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망각이죠, 망각. 우리가 집단으로 망각하고 있는 거. 예. 자, 광복 70주년을 내일 앞두고 참으로 의미 있는 책을 내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읽혀서 또 이렇게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이 또 기록으로 다시 살아나면 좋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제 인터뷰 오늘은 한중 항일투사 부부 김찬과 독일손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경향신문 원희복 기자를 만났습니다.